자, 이번 세션의 세 번째 연작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 유명하게 잘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인터넷의 알초사에서 2,000명의 회원을 갖고 계신 김일봉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경북의대를 졸업하시고 경북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현재 김일봉 내과원을 개원하시고 계시면서 오전에 핸즈온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정말 저희가 본받을 정도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저서와 역서 내시고 지금도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김일봉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말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어큐트 аб도미널 페인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또 집중적인 포인트를 알려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분한 칭찬을 해주신 우리 박양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받은 제목이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학술 이사님이 참 자원이 하된된 그래서 외과 의사가 어큐트 аб도미널 페인을 어떻게 어프로치할 거냐. 근데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트로인테스널이죠. 소관 진단으로 축소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면 요즘에 국회 없는 의사의 의료봉사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대구의 신동우 외과 원장님인데 대구 부광연합외과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대구의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회 회원이시고 외과의사입니다.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분은 마취를 잘 하십니다. 그렇게 이 담낭 수술이나 앞에 수술을 이렇게 복강경으로 하시는데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 척추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시는데 쓰시는 초음파 기계입니다. 그렇게 우리 여기 있는 외과 의사 선생님 혹시 아프리카라든지 스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 CT도 없고 혈액 검사도 안 되고 이런 환자들 진짜 초음파 한 개만 달랑 있다. 이 나머지 요거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관 초음파에 제일 외과 선생님들 고민하신 게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인데 요거는 39세 여자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배가 아파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상에 보면 요렇게 아펜디스인데 모양이 이게 무엇인가 감별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앞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펜디사이트가 아니고 두 번째는 요 보면 앞에가 디스텐션 됐고 이렇게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첫 번째 증례는 노말 앞에고 그냥 일리오시사이티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마찬가지로 텐데니스인데 이거는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면 이건 두 번째 증례가 아펜디사이트로 바로 판별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관 초음파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상일 때는 관찰이 어려운데 변변이 있으면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는 제일 아픈 장소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 로우 프리퀀시 컨벡스로 전체 소관 주행을 관찰하고 하이 프리퀀시로 병변 부위를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초음파의 특징인데 이런 소견이 쭉 나옵니다. 첫째는 소관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소견, 내강이 확장된 소견 또는 내강이 클랩스된 소견, 혈류가 이렇게 증가된 소견, 주위에 지방 조직 에코가 증가되는 것. 우리가 아펜디사이트에만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 세포가 지방실 메센트리나 메조아펜디스에 침륜이 되면 염증 세포하고 그 팻하고 코스 인터페이스가 증가되가 지방 에코가 증가됩니다. 지방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림프절 비대가시 보이고 액체 저류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관 초음파를 할 수 있으면 내시경을 위 안에 장관의 내부를 보지만 초음파를 하면 이 소관의 벽과 주위에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초음파와 내시경하고는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와 나이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초음파는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컨벡스 프로브를 하고 이미지는 8에서 8cm 정도고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좀 타겟 부분보다 약간 밑에 그 다음에 게인을 좀 어둡게 해줘요.
너무 밝게 하면 잘 안 됩니다. 두껍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관 초음파할 때 우리가 픽스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음하고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두뇌를 체크하는 포션 A 콜론, D 콜론, 렉툼 요거는 픽스드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무브를 하니까 픽스드 포인트를 이렇게 리딩 포인트를 해가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스토마가 이렇게 관찰하는데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다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소파구스에서 두오데널 발브로 가고 다시 두오데널 발브에서 이소파구스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관 초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청구조입니다. 청구조가 보시면 5레이가 보입니다. 첫째는 무코사인데 이건 내강하고 앱세리움하고 경계면 에코입니다. 두 번째는 저에코치는 이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점막 근판입니다. 세 번째가 서브 무코사 이건 고에코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서브 무코사가 왜 고에코냐면 서브 무코사가 아주 그랜드 너브 림파틱 다양한 구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초파빔이 다양한 구조에서 코스 인터페이스 때문에 반사가 돼가지고 고에코가 됩니다. 마지막에 머슬층이 제4층은 제에코인데 머슬은 균질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파빔이 잘 통과해야 제에코고 마지막에 시로사입니다. 이건 파이브러스 티슈고 또 이 시로사 바깥층의 음양 임피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관 초파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3층하고 4층을 봐야 됩니다. 3층이 잘 유지되면 이 청구조가 유지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초음파하고 비정상 초음파는 어떠냐? 정상은 바울은 신월에다가 또 가스 때문에 가스는 음식물 때문에 초음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변적 컨디션 되면 월이 시크닝 되고 디스텐션 되고 메스가 보이고 패드 인필트레이션 되고 플루이드 컬렉션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잘 안 보이면 정상이고 잘 보이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MPO가 필요하지 않죠. 앞에 환자를 식사했기 때문에 내일 오십시오 하면 큰일 나죠. 저녁에 판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 아파 오는 환자는 바로 MPO 관계없이 바로 초음파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픈 부분을 하고 아까 말씀 로우 프리퀀시로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하이 프리퀀시 본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레이디드 컨버션 테크닉.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 컨벡스 프로브로 누르면 적절하게 누르면 장안에 가스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거리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환자를 누르면서 아프시냐고 물어보면 환자가 알 수가 있죠. 우리 CT나 MR 찍을 때는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우리가 변변의 생각 한번 눌러보면 환자의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동영상하고 강의 자료를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죠. 인펙션 일리오시 사이티스, 시그먼 캔서, 크론스 디지즈 이렇게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구조가 가장 좋은데 보통 월 시크니에서는 스토막은 5mm, 그 다음에 스몰밥은 4mm, 콜론은 4mm, 렉툼은 6mm 정도 보는데 스토막에서 엔트룸은 7mm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막창 있죠. 소막창은 소의 엔트룸이죠. 네, 엔트룸입니다. 돼지 막창은 돼지의 렉툼입니다. 그래서 소막창과 돼지 막창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ADML을 해서 우리가 급성 미점막 병인데 주로 무코사하고 무코사가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그 전날 때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에 제2, 3층이 무코사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모라지가 생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처는 괜찮습니다. CT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엔트룸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그래서 이 급성 위점막 병변은 이 청구조가 무코사하고 서무코사가 두꺼워지고 서무코사가 배기층이 굉장히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보면 헤모라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암인데 우리가 어리 가스트릭 캔서는 초음파로 볼 수 없고 이 어드밴스 가스트릭 캔서가 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면 이렇게 엔트룸의 청구조가 부서져 버립니다. 고의 거는 내강의 에코입니다. 청구조가 보이질 않죠. 에이시메트릭하게 두꺼워져 있고 여기에 내강이 좁아지고 프록시말에 디스텐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면 볼만 타입 3 캔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로서 위암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로서 이 사람이 뭔가 이상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청구조가 디스트랙션 됐기 때문에 캔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위암에서는 위백이 비유가 되고 이 두꺼워진 것이 균질하게 두꺼워지고 에이시메트릭하게 두꺼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검진 초음파 소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에 보시면 이쪽에 저에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한쪽에 청구조가 두꺼워져 위백이 한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양쪽에 다 두꺼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 에이시메트릭하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두꺼워졌죠. 그래서 내시경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메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서브앱세리아 리전입니다. 푼두스의 포스레월에 옛날에는 서브앱세리아 튜브, 옛날에 서브무코사 튜브겠죠. CT 소견입니다. CT 메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로서 진단을 했는 것이 아니고 기스죠. 가스레이트라 스트로말 튜브인데 뭔가 이상하다. 한쪽 위백이 포칼하게 두꺼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몰 제주놈하고 일레온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는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잔디 깎듯이 다 깎아라 봐야 된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쭉 SMA 레벨에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랩트 오브 쿼드란트 하면서 라이트 오브 쿼드란트로 투 디렉션 횡단 종단을 한번 거쳐가 봅니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론을 봐야죠. 콜론을 보시는데 A 콜론에서 시크벤스 이야기가 쭉 올라가가 T 콜론, D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까지 장축으로 보고 단축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석 달에 되면 빨리빨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병변이 있으면 그 월이 두꺼워지거나 내강이 딜라테이션 되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 대장의 초점 보험에서 부정하는 포전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장감막 스캔의 SMA, SMV를 보는데 이걸 왜 보느냐면 SMV에서 제주나 아트리가 나오고 이 제주나 아트리 부분에서 메센트리 루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IC 발부 보게 되고 이쪽은 A 콜론을 보고 그 다음에는 우하복부에 여기에 터미널 일리움을 보게 됩니다. 터미널 일리움. 우상복부에 여기에 우상복부에 쭉 이렇게 콜론을 보고 좌상복부 T 콜론 보고 A 콜론 보고 그 다음에 제주는 보고 시그모이드 콜론 이렇게 8장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아인 경우는 이 비대 유문 협착증일 때는 유문부를 갖다가 장축, 단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포전 스캔하는 방법 순서를 이렇게 6개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세 남자고 당일에 발생한 자하복부 통증입니다. 압통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장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장관이 보이고 자,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면 초음파에는 뭐 큰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복부 통증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환자를 그 스몰 바울이 월이 좀 두꺼워졌죠.
쇼트 세그멘트고 랩트 로브 쿼드란트 압도멘입니다. 이 환자는 그렇게 염증성 질환이죠. 그렇게 문제가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서지컬 압도멘이 아니고 메디컬 압도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는 C굼 2cm 미만에서 나오가 타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외과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일리알, 프리 일리알, 그 다음에 서브시칼, 리트로시칼, 그 다음에 펠빅 이렇게 타입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펜디스 충수는 우선 상행결 횡단면 보고 종단면 보고 그 다음 C굼에서 IC 발브를 찾고 충수 기십을 확인하고 그 다음 충수 장축 그 다음에 충수 단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부정하는 것은 4개의 영상이고 만약에 충수가 안 볼 때는 C굼 말단부를 우리 스캔합니다. 그 상행행 스캔, 종스캔, 그 다음에 충수의 장축, 그 다음에 충수의 단축. 충수의 다메프타는 단축에서 재개되겠습니다. 만약에 아펜딕스가 안 보일 때는 C굼 말단부를 스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캔하는 법을 리트로일리알 아펜 터미널 일륜과 소화수 머슬 사이에 있는 게 리트로일리알이고 프리일리알은 아펜딕스가 쭉 와가지고 기시바가 터미널을 크로스 해가지고 복백 사이인데 외과의 사람들 이걸 갖다가 굿모닝 앞배라고 한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배가 베이스와가 C굼 뒤쪽으로 리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 컴프레션인데 적절한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압박을 가하시면 이렇게 터미널 빌리움하고 너무 적게 가있는 거고 너무 가있는 겁니다. 적절한 압박을 가하면 터미널 빌리움과 소화성 머슬 사이에 아펜딕스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체인지다. 뚱뚱하시거나 프레그넌시의 리트로시칼 아펜딕스는 이 환자를 갖다 슈파인에서 레프트 라테럴 데쿠피스하면 아펜딕스가 위치가 이제 노멀하게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슈파인에서 했다가 레프트 라테럴 데쿠피스다 다시 슈파인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아펜딕스 잘 감춰진 아펜딕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시칼 아펜딕스가 있습니다. 이거 서브시칼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C굼하고 소화수 머슬 사이 요 에리어에서 아펜딕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서브시칼 트라이앵글입니다. 다음에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돼가 나중에 동영상 PPT를 보내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아펜딕스를 찾는 방법이죠.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소화스머스 퍼마지는 그 터미널 일령입니다. 여기 아펜딕스가 기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엔드 부분이 아펜딕스가 스웰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갑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아펜딕스가 쭉 가게 돼서 이 앞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 아펜딕스 끝부분이 스웰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딜라테이션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서브 리트로일리알 타입이고 그 다음에 아펜딕스가 T 쪽에 아펜디사이트가 생기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례를 요렇게 아펜딕스가 와가지고 요렇게가 스웰링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례는 이 환자는 그렇게 교토 스프레티와 아펜디사이고 T입에 아펜디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아펜딕스에 쭉 와가지고 크로스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프리일리알 타입이 되겠습니다. 프리일리알 타입. 그 다음 정례를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정례가 아펜디사이티스에서 프리일리알 타입입니다. 그 터미널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음 정례를 또 보겠습니다. 서브시칼 타입입니다. 터미널 아펜딕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쭉 C굼 뒤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 안 하고 이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리트로시칼 타이프 아펜디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실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펜디스 수술에 2년 전에 했는데 또 그쪽에 우하법 통증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상행결장이고 요게 상행정대 C군에 보시면 C군에서 돌출해 있는 병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C군이고 C군에서 돌출해 있는 그 다이버티큐라이티스입니다. 그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장간배에서 이렇게 돌출한 제이코 병변이 보이죠. 안에 페칼리스가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에서 보니까 이렇게 배기 터미널 이름이 두꺼워졌고 칼라 도플의 헬류 신호가 증가되고 여기에 림프노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펜딕스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펜딕스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아펜디사이티스이고 터미널에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애들이 배가 아파 가끔 오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터미널 여기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는데 멀티나 림프노드가 많이 나옵니다. 림프노드가 이렇게 커지는데 장간막 림프선염입니다. 이게 또 소아나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행결장암이 가끔 발견되는 수입니다. 장간벽이 두꺼워져 있죠. 여기 두꺼워지고 주위에 암세포의 침륜이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콜론 캔서죠. 안으로 메스를 일으키는 이렇게 내강이 좁아져 있는 타입이고 이렇게 프로트루디한 메스가 보이는 정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월이 두꺼워져 있죠. 월이 두꺼워지고 내강이 큽니다. 다음 정례로 보시면 월이 에이시메트릭하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조도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모이드 쪽의 콜론 캔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일점을 발생한 자극부 통증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월이 두꺼워져 있죠. 월이 두꺼워졌는데 청소는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콜라이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이 두꺼워지면서 청구조가 유지되면 이거는 캔서나 이런 거는 아니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입니다. 요새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시그모이드 콜론 쪽에 블라스프라이가 내가 이 월이 포괄하게 짧은 세그멘트에 월이 두꺼워지고 청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내시경 하니까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로 진단이 됐습니다. KT에서 속도로 달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메일로 선생님한테 강의 자료 PPT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외과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초파 기계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외과 선생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열정이 그냥 대단하셨습니다. 질문 혹시나 플로어에서 있으시면 역시 또 열정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질문은 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원장님 메일로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조항주 교수님한테 있습니다. 네, 저기 2개의 연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영내과위원회 이민영 원장님이시고요.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한림대학교에서 의학 석사 하셨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